광주 무등산 등산로에서 발견된 생후 2주 신생아의 죽음이 2년이 지나도록 미궁에 빠졌다. 지난 2023년 3월 북구 두암동 군왕봉 인근에서 등산객이 숨진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다. 아이에겐 출생신고 기록조차 없어 결국 무연고 장례가 치러졌고 유골은 영락공원에 안치됐다. 현장엔 빈 캔 맥주 하나만 남아있었고 경찰은 이 DNA를 분석했지만 신생아와 일치하지 않아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광주 내 산부인과 기록과 출산 여성 명단, 등산로 출입자 조사에도 단서는 없었다. 결국 사건은 관리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며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알고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여인숙 화재로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4일 밤 11시 45분경 충주시 충인동의 3층짜리 여인숙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신고 후 8분 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불길이 꺼지고 나서 1층 내부에서 80대 여성 A씨와 60대 아들 B씨가 화장실과 주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833만 원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원인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 고객이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연유 라테를 마시던 중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발생했으며 A씨는 이후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다. 본사는 환불 처리는 해줬지만 고객의 불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전화는 없었고 A씨는 이를 일십 처리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본사 측은 SNS에서 사건이 확산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문제가 된 매장을 점검했다고 전했지만 고객은 여전히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고객은 만약 본사에서 처음에 제대로 사과하고 신경을 써줬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전남 완도군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CO 누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투숙객 14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가족이 아이 눈앞이 흐릿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리조트는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였다. 출동한 소방은 사이렌을 울리며 69명이 머물던 객실을 긴급히 대피시켰고 약 1시간의 환기 작업 후에야 투숙객들은 짐을 챙겨 나왔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청소년 5명이 포함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최대 80ppm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돼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4층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환기되지 못해 역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리조트에는 관리자 1명만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 부실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축제로 투숙객이 몰린 시점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에 완도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은 채 이중 주차한 택시기사가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의 아내는 전날 오후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택시를 밀어보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자 차량에 적힌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기사는 30분 넘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연락이 닿은 후에도 기어 중립인데 왜 못 미냐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 현장에 나타난 기사는 자신의 차가 밀리지 않자 또 잠겼네라고 투덜댔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내가 뭘 사과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이병X 같은 X사 등 거친 욕설까지 쏟아내며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어떻게 책임지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카카오택시 민원 및 자격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면허 박탈해야 한다. 이게 바로 무개념 민폐의 정석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80대 친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비정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1 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 자택에서 알츠하이머와 시각장애를 앓는 아버지 B씨를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침입했다. 이어 10월에는 화장실 문제로 B씨에게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고 협박하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았다. 존속협박 혐의는 공소기각됐지만 A씨는 이외에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경찰을 모욕하고 무전취식한 혐의까지 더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장애인 부친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가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접착제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하남시의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건물은 지상 2층 구조로 A씨는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인 B씨 부부는 1, 2층에 거주해왔다. 당시 B씨는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다음날 오전 7시 45분쯤 쓰러져 숨져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오후 1시 10분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접착제를 흡입한 후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 간 과거 갈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A씨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예능 너의 연애가 출연자 리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제작진이 사과와 함께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제작사 디스플레이 컴퍼니는 4일 논란이 된 출연자의 장면을 원칙적으로 최대한 삭제하고 재편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장면은 다른 출연자의 서사와 얽혀있어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며 예외 가능성도 남겼다. 제작진은 출연자 검증 과정에 범죄 이력 확인과 심층 면접이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이나 무단 SNS 활동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리원은 과거 법방 활동과 이성애자 의혹이 불거졌고 다른 출연자 한결은 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만남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리원은 해외여행 제안은 웃으며 주고받은 대화였고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했다. 리원은 논란 이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다시는 한국에서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 남성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놀라운 건 이 살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9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처를 살해한 전력이 있다. 수원고법 형사부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업군인 출신 A씨에게 징역 22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수원의 세탁소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는 4개월간 연명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2015년에도 전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군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 가물을 선고받았고 정신질환 진단도 받았지만 복약을 임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직접 이를 이에 신고하고 수사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